자, 이 말 한마디. 오늘 할 차례가 이제 오늘 청정본심, 해말숙한 마음, 청정본심이요. 이거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청정, 강명, 공적, 영지가 원래 우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말하자면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진짜 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아시겠죠? 청정하다, 아무 모습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상주진심, 그 본심이요. 청정 본심이죠. 진심을 청정 본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청정 본심의 그 본성이 뭐냐면은 청정하고 강명하다, 영특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7쪽.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특해. 이거는 하늘과 땅을 앞에 서 있어. 성을 내려면 성을 내, 춤을 추려면 춤을 춰.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일체 만법이 벌어져.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 만법이 고요적적. 이런 도리를 알아서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꽃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망령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는 고운 마음을 가져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망령을 일으키지 마라.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꽃이 좋다 하면 그만 거기에 들어앉아. 딱 들어앉아서 거기서 딴 걸 또 생각해. 그러면 딴 생각이 벌어져. 꽃의 당처가 빈 줄 몰라. 꽃의 당처가 비었는데 꽃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본래로 청정한 마음에서 와. 나는 청정을 해말숙이라고 새깁니다. 해말숙한 마음에서 와. 예, 해말숙한 마음이요. 해말숙한 마음을 하나의 비밀이라 해도 좋고 성품이라 해도 좋고 구식이라 해도 좋아. 이건 이름을 못 붙여. 모든 것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못 붙여. 어째서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까? 찾으려고 해도 없어. 그러니 이름이 없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말로 없는 건가? 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있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법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찾아봐도 없어.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보는 것이 있어. 생각하는 놈이 있어. 애들이 등록금 달라 하면 등록금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그 무엇이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은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것도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찾아보세요.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이거죠. 첫째는 우리의 청정 본심입니다. 그죠? 청정 본심. 그러니까 공적 영지한 본래의 우리의 진심자리,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개도 가지고 있고, 소도 가지고 있고, 바퀴벌레도 가지고 있고, 개미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고, 천상 사람도 가지고 있고, 뭐 아기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진심자리라고 해요. 진심자리. 그래서 그것을 보림선언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다. 다른 말로 하면 청정 본심이다. 진심이다. 또는 해말숙한, 청정을 이제 백범 선생님이 해말숙이라고 번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해말숙한 마음이다. 이 마음은 상주해.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도 말하자면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게 없지요. 상주라는 것은 그런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지금 미해도 이것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미한데 물들지를 않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깨닫는데 물들지를 않아.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공적해, 청정해. 이 자리가 진짜 나의 자리다. 근데 이 자리는, 이 마음자리는 6가지, 본래 우리의 진심자리는 6가지 작용을 해요. 6가지 작용. 6가지 이 마음의 작용이, 우리의 청정심의 작용이 뭐냐면, 눈에 있으면 견성이라고 불러요. 보는 성품이죠. 귀에 있으면 문성이라고 해요. 코에 있으면 후성이라고 해요. 혀에 있으면 상성이라고 해요. 상성이라고 해요. 몸에 있으면 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하고 혀하고 몸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각이라고 해요. 각성. 그러니까 감축한다는 그 각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의근, 그 생각하는 거, 그거는 지성이라고 해요. 지성. 그런데 이 본래 우리의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6가지 작용인 작용은 견성, 문성, 각성, 견문각지죠. 견성, 문성, 각성, 지성은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어서 견문각지라고 이름은 있지만 그 성품자리는 뭐다? 하나지요? 하나요. 견성이 따로 있고 문성이 따로 있고 각성이 따로 있고 지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선언에서는,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은 청정강명한 그 본심자리를 일컬어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그런데 본래 우리는 그러한 모든 바탕을 부처님과 똑같은 바탕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왜 중생이라고 하느냐? 중생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본래 진심자리가 어떤 자리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 경전에서는 무시일이라고 해요. 시작이 없는 거죠. 시작이 없는 데서 왔다라는 거죠. 무시일에.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 청정 본심인 자리에서 주객이 나뉘면서
둘로 나뉘면서 보는 주체와 대상이 나뉘면서 무명이 생겨요. 무명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능엄경에 새말기 모임에 들어오면 능엄경에서 어떻게 해서 무명이 생겼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경전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 진심자리에서 주객이 나뉘면서 무엇이 생겼나? 무명이 생겼어. 무명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명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어요. 본래 진심자리에서 주객이 나뉘면서 생긴 무명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명에 덮여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중생은 무명에 덮여 있어서 이러는데, 중생이 무명에 덮여 있다고 하나 그 무명이 진심자리에서 주객이 나뉘어지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무명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명이 생기면서 미한 것이 나오는데, 미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명에 덮였다고 해서 본래의 우리의 청정 본심자리는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물들지 않죠? 공적하고 청정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물들 수가 없지요. 뭐가 띠끌이라도 있어야 거기에 물이 드는데 물들지 않아. 내가 지금 미에서 온갖 그냥 엉뚱한 짓을 해도 물들지 않아. 우리의 본성자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무명의 바다에 있으면서 그 무명의 그 바탕인 본심을 여기서 말하는 청정심을 되밟히고자 하는 거지요. 실은 되밟힐 것도 없지요. 우리가 본성 자리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의 주소가 뭐냐? 무명으로 인해서 뒤바뀐 생각이죠. 무명이라는 건 안 밝으면, 없을 무자의 명, 밝을 명자거든요. 본래 우리의 본성 자리는 밝음이에요. 명이에요. 지예요. 아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없다? 주객이 나뉘면서 이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강명 자리가, 아주 밝은 자리가 어떻게 딱 구름에 덮이듯이 딱 덮여 있을 뿐이에요. 구름에 덮여 있듯이 딱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명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헛것이야. 그런데 이 무명, 주객이 나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모습에 들어앉아. 주객이 나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 주객이 나뉘면은 100% 모습에 들어앉아요. 왜냐하면 주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죠. 객이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있다라는 것이 무명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본래 나라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본래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게 무명이에요.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닌 상대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뒤바뀐 생각으로 내가 있고 상대가 있다라는 이 주객이 있는 상태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반연심이라고 해요. 경계에 따라 경계를 붙잡아서 일으키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래는 청정심인데, 요 반연심만 내려놓으면, 반연심만 가짜인 줄 알면, 반연심만 환인 줄 알면 그 자리가 뭐다? 본래 청정심이에요. 본래 청정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찾고 싶습니까? 찾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 것만 내려놓아라. 왜? 찾는 거는 뭐죠? 반영심이죠. 뭘 찾는다, 부처를 찾는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찾는다라는 것은 나라는 주체가 깨달음이라는 대상을 찾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가 찾는 그 마음만 내려놓아라. 내가 만약에 화를 낸다고 합시다. 화를 내면 좋다. 여기 좋다라는 마음이, 좋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하는 주체가 없어요. 좋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무명에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 뒤바뀐 생각을 하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내가 있어. 내가 이 꽃을 보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나라는 게 있지요. 내가 꽃을 보니 대상이지요. 좋다라는 반영심을 일으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반영심, 경계에 따라 일으키는 마음을, 그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다. 자,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망심이 어디서 생겼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청정 본심이야. 우리가 본래 자리가 청정 본심이거든. 본래 우리는 공적 영지한 자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라고 다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좀 소수의 인원이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인생을 끝내버려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내가 있고 세상이 있지, 거기서 그냥 모습놀이 쭉 하다가 이제 몸뚱이가 이제 시절 연연이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죠. 그럼 그대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은 99% 이상 되죠. 전 인구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이 진짜 나를 되밝히고 싶다. 진짜 내가 뭐냐? 정말로 진실된 삶이 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째서 그러냐면 전생부터 쭉 공부를 해온 말하면 습성이라고 할까? 공부를 해온 습성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일으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꽃을 보니, 여기서 꽃이죠. 꽃을 보고 보니, 뭐라고 해놓으셨나? 꽃을 보면 꽃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본다든지 다른 걸 본다든지, 여기에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나는 모차르트를 좋아하는데, 나는 바흐를 좋아. 나는 트로트를 좋아하고, 나는 발라드를 좋아하고, 노래도 전부 다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나? 카테고리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되죠. 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될까요? 노래 이러면, 음악 이러면, 음악이라는 하나의 큰
말하자면 아웃라인 속에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카테고리가 자꾸 생겨. 자꾸 또 새로운 것이 또 생겨. 왜 그러냐?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꾸 새로운 것이 생기죠. 또 이미 생겼던 것은 또 사멸하죠. 그래서 이제 꽃을 봐. 꽃이라는 것은 뭐죠? 대상이죠. 대상.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빛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진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대상. 본다라는 것은 뭐지요? 누가 보지요? 주체가 보지요. 주체가 보고 있지요. 그래서 눈으로 대상을 보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육근이라고 해요. 안이 비설 신의 이래서 육근이. 이걸 근이라고 하고 요거를 진이라고 해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대상을 보아. 대상을 보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안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으로 대상을 보면 안식이 일어나. 안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눈에 있는 대로 거울에 비치듯이 딱 이렇게 비춰. 꽃이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거기에 지식과 정보가 기억이 들어있어야 그거 보고 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애기 보고 아주 간단히 보고 꽃 보면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기억과 지식과 정보가 활성화가 안 돼가 있어. 애기들은 아직 뇌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이 일어난다. 안식. 또 시각 작용이 일어나. 시각 현상이 일어나. 시각 현상이 일어나. 여기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대상이 어둠도 대상이 되죠. 밝음도 대상이 되죠. 색깔도 대상이 되죠. 얼굴 표정도 대상이 되죠. 모든 것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걸 빛깔이라고도 하죠. 근이고 빛깔이라고도 하는데 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안식은 요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불교 용어로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량이라고 해요. 혈량. 혈량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량이라는 것은 여러 콩 저러 콩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량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분별하는 거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혈량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거울에 꽃이 딱 비쳐. 눈을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꽃이 거울에 딱 비쳐. 딱 그거예요. 눈을 거울이라고 하면 거울에 딱 비치면 이 거울이 이것이 꽃이네 뭐네 이렇게 안 하지요. 그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혈량이라고 해요. 이렇게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분별작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이걸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다.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좋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또 냄새니까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좋다. 또 맛을 보면 맛이 좋다. 또 여기 생각을 보면 생각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요거는
오진을 만나요. 그러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오식이 일어나요. 이게 오식이. 왜 이거를 자꾸 설명을 하냐면 내가 꽃을 보면 꽃이 좋다라는 이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온갖 눈, 귀, 코요 몸으로서 온갖 거를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을 살아가고 삶이거든요. 삶.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비, 설, 신으로 온갖 형체에 있는 것,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삶이에요. 삶. 이걸 지각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삶이 없는 것이에요. 삶이 없다고 해요. 그건 시체예요. 시체.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러한 지각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지각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지각작용이 끊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게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뭐 웰빙, 웰다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웰빙이 될래도 뭐 어째야 웰빙이 되는지, 웰다잉이 되려도 어째야 웰다잉이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 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니, 비설, 신, 오근이 색성향, 미초까지 오진을 만나면 요 오식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육근. 요 육근 제6의식. 그러니까 요령 뜻이죠. 육근 뜻이. 그 다음 법진이죠. 진, 법진. 다른 말로 요거 생각거리예요. 생각거리. 요 오근이 딱, 오근, 오진, 오식이 딱 일어나면 요것이 여기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가 뭐 의식이 있네 없네,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무슨 온갖 의식, 현재의식 막 얘기하잖아요. 요 의식이 뭐냐?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순식간에 제6의식이 딱 붙어버려요. 요 현상이 일어나는 동시에 6의식이 딱 붙어버려요. 붙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제6근, 뜻, 의죠. 의에서 생각거리를 해서 일으키는 요 제6의식이에요. 요 의식이 뭐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분별식이거든요. 분별식. 이걸 분별식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망심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것도 반연심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별식, 망심, 반연심, 제6의식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온갖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맛보고 견문각제하는, 견문각하는 거죠. 견문각하는 몽땅 그것을 보고 제6의식이 막 판단을 해요.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비량이라고 해요. 이거는 북자인데 비자를 어째 쓰더라 갑자기. 아니, 북자. 예? 비자 앞에다가 북자같이 쓰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니, 날개. 아니야, 아닐 비 아니에요. 비교한다는 거. 예.
아, 이거요? 예.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비량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안, 이, 비, 솔, 신까지는 전부 다 거울과 같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비춰요. 비치는데 여기서 어쩌네 저쩌네 그쩌네 그러면 꽃을 보면 꽃이다. 그 다음에 또 만 꽃이 좋다. 아, 저거를 한 송이 저거를 좀 사다 놔야 되겠다. 이걸 누구를 선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좀 사다 놔서 어디에 좀 갖다 놔야 되겠다. 뭐 여기서부터는 막 일파만파로 막 벌어져요. 마음이요. 자, 연애를 하면 누구를 소진이 하자. 소진이를 보면 소진이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소진이를 보면까지는 현량이에요. 그냥 눈에 그냥 비쳐요. 그런데 여기 소진이가 너무 좋다. 이거는 뭐야? 제6의식이 분별식이 바로 들어와요. 그럼 소진씨, 이 분별식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예. 왜 다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지식과 정보가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과 지식과 정보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살아서 지금 현재까지의 저장된 것뿐만 아니라 전생에서 누급을 통해서 쭉 저장이 되어 왔어요. 저장이 되어 온 게 이러한 현량을 딱 대상을 보면 바로 쫙 자료가 나와요. 우리 이렇게 치죠. 컴퓨터에 만약에 뭐 꽃 이렇게 친다고 합시다. 꽃 이렇게 치면 자료가 엄청 나오잖아요. 자료 없어서 이게 뭐지? 소리가 지금 잘 들리나요? 약간 좀 지금 소리가 다운돼 있죠? 예. 배터리가 다 됐나 봐. 하여튼 그래서 자료가 쭉 나와요. 그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꽃을 봤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쫙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 제6의식이에요. 분별식이에요. 분별식인데 요 분별식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의 청정심은 뭐예요? 똑같아요. 본래의 청정심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요 견문각지성, 성이죠. 성. 그 성품짜리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데 요 제6의식에 의해서 일으키는 분별식, 망식, 반연심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망심을 마음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처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잖아요. 모습공식을 하면 꽃을 보면 꽃이 좋다. 이러면 꽃이 켜야 되는데 이거를 눌러야 되는데 잠깐만요. 좀 그게 불편하죠. 이거를 그냥 꼭 눌리고 있어야 돼.
꽃을 보면 꽃이 좋다. 이렇게 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꽃이 좋다? 이러면 꽃이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꽃이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나의 지식과 정보와 기억이 합체가 돼서 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꽃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또한 딱 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꽃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꽃이라는 것이 그 본래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모습이죠. 이게 모습이죠. 꽃이라는 것이. 우리가 꽃을 이렇게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꽃이라는 것이 망견이에요. 망견.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이 허공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꽃이라는 것이 본래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꽃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저절로 분별심이 끊어지면, 분별심이 가라앉으면, 끊어지면 그 자리가 청정심이죠. 청정심은 본래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만 확실히 가짜인 줄 알면 본래 청정심이죠. 그래서 청정심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막 딴 데 있는 줄 알고 찾으러 다녀. 네네. 지금 한량 비량 말씀하실 때 앞에 이걸 보고 꽃이다 하는 거기서부터가 비량인 거죠. 그러니까 꽃을 보고 아니 눈으로 꽃을 우리가 보면 꽃이라는 거를 보는데 우리는 쟤를 꽃이라고는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그거를 풀이라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꽃을 이건 꽃이다. 꽃이 예쁘네. 저거 갖고 싶다. 꽃이다부터가 그렇지. 꽃이라는 것이 이름이죠. 이름. 꽃이라는 것이 어떠한 물체를 봤을 때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자, 물을 볼 때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을 볼 때 천상 사람은 유리로 봐요. 우리 인간은 뭘 보느냐? 물로 봐요. 그런데 고기는 뭘로 봐요? 자기가 사는 세상으로 봐요. 아기는 뭘로 보죠? 피고름으로 봐요. 이 현량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미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이 이미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비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네. 모습 공식을 할 때 네네.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전달 듣는 분들이 이건 꽃이다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꽃이다 하면은 사실 처음에 꽃이다 하고 잘 꽃을 안 보잖아요. 그렇지, 안 보죠.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봐야 되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보는 그거가 지금 중요한 건데 그냥 꽃이다 하는 데에다가 혹시 꽃일까봐 예, 그래서 그런데 분명하게 예. 그 무슨 말인지. 그런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처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될 때까지는 자기가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요. 상황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자꾸 보면 이 꽃이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본 거지요. 그러지요. 근데 저는 시작할 때 명확하게 그거를 그런데 자,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자, 컵을 봅시다. 요 컵을 봅시다. 컵을 보면 제가 이게 이제 엑스레이
엑스레이, MRI 얘기거든요. 엑스레이, MRI 얘기인데 이 컵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비슷한 기능을 가진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컵을 딱 보면 이 컵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컵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X선으로 이거를 본다. X선으로 보면 이렇게 안 보이겠죠? 사람은 해골로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 보이는가 잘 몰라서 안 되겠다. 뇌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엑스레이는 엄청 많이 찍으니까 엑스레이도 많이 찍어보고 MRI도 많이 찍어보니까 자, 일심행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일심행이 이렇게 봐요. 아마 비슷하게 볼 거예요. 비슷하게 볼 건데 자, 여러분들 눈에 엑스레이 안경을 딱 끼었다고 합시다. 엑스레이 안경을 딱 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보입니까? 뼈다귀로만 보일 거 아닙니까? 뼈다귀로만 보일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또 MRI를 딱 찍었어요. MRI를 찍으면 엑스레이하고 MRI 다 MRI 찍어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다르게 보이죠, 제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는 카메라와 같은 것이거든요. 카메라가 우리 눈의 구조와 같이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눈의 구조와 같이 만드는 것이 카메라예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이 뼈를 찍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MRI는 더 자기장을 이용해서 만든 거지요. 그지요? 또 초음파가 또 있잖아요. 우리 병원 가서 해보면. 초음파 해보면 또 다르게 나오죠. 근데 일심행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렌즈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람이 보이냐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그걸 볼까요? 사람이 완전 박테리아예요. 이런 형체가 전혀 없어요. 완전 박테리아예요. 그냥 박테리아 무더기예요. 사람이요. 그러면 일심행이라는 이러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양이 그대로 있냐는 거예요. 실체가 있냐는 거예요. 이 모양이 본래 이 모양이 아니에요. 눈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어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모양이고, 일심행 진짜 모양은 어떤 모양이고, 일심행 진짜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동강도가님. 공한 모습이잖아요. 없는 모습이잖아요.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심행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뭐예요? 망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망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심행이 본래는 공한 모습이에요.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모습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무게도 느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다? 망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오는 사람이, 처음 이제 소진 씨 같은 사람이 딱 오면 이건 완전 골 때리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공부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망견인 줄 나중에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말하자면 일심행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하는 거죠. 상식선에서. 이거는 상식선에서 하는 겁니다. 처음 공부는. 왜냐면 내라는 이 몸뚱이라는 것은 본래 자꾸 변하니까. 지금 저도 나이가 70인데 그 자꾸 변해왔거든요. 제가 선생님한테 갔을 때는 전부 다 저보고 애기보살이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머니 보살이죠. 왜 이렇게 변했어요? 서진 씨는 지금 안 늙을 것 같지? 그지? 근데 선생님도 똑같이 물어서 너도 내같이 늙는다. 선생님이 그때 연세가 68세였으니까요. 그랬을 때 나는 그때 딱 생각을 제가 그때 22살이었거든요. 아이고 선생님은 늙어도 저는 안 늙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젊었기 때문에 늙는다라는 이 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자꾸 그때 말은 변한다 배웠지만 실감이 안 왔던 거죠. 변한다라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모습이 태어나서 죽고 머물면서 계속 변해가는구나. 이 정도예요.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자기의 사고와 환경이 완전히 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변한다 헛시다를 꾸준히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식을 뛰어넘게 돼요. 그래서 상식적인 것을 세속죄라고 해요. 세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치를 세속죄라고 하고, 세속에서 통용될 수 없는 그 진리의 세계를 승의죄라고 해요. 모습 공식을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꽃이라면 꽃이 망견 이렇게 딱 하죠. 꽃 자체가 망견이거든. 꽃이라는 게 원래 있지를 않아요. 나 인연과 조건으로 이 꽃을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너무 훌쩍 뛰어넘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을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꽃을 보면, 눈으로 꽃을 보면 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 꽃이 좋다라는 것이 제6의식에 의해서 분별식이라는 거예요. 제6의식, 육근에서 하는 제6의식. 6의식에서 일으키는 말하자면 분별식이라는 거거든요.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통 쓰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는 미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분별식 때문에 그렇죠. 분별식 때문에. 이 분별식은 자기의 기억과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이 분별식은요. 그래서 이 분별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드시 내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있어서 그 대상을 보면서 나의 기억과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다고, 나에게 말하자면 괴로움이나 마이너스가 되면 싫다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싫어지고 싫었다가 좋아지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오늘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지진 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면 꽃이 좋다. 꽃을 보면 꽃이 좋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 꽃이 좋다라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요것만 설명을 한 겁니다. 꽃의 당초가 비었다? 까지는 설명이 안 됐어요.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엑스레이, MRI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걸 처음에 제가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법문이냐고 내보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에요. 여기 이제 그 새mar기 안내서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엑스레이, MRI 그걸 적어놨는데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실은.